안녕하세요 여러분. 들어봤나율 김나율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군대 초소에서 이상현상을 겪은 걸 제보한 웅이라고 합니다. 그 초소에서 겪은 일에 후일담을 제보하려고 합니다. 당사자에게 당연히 말하고 제보하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군대 초소에서 겪은 일의 후임 시점입니다. 아래의 글과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때 당시의 후임과 행정보급관님, 행보관님이라고 줄여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셋이서 만나 밥을 먹으며 나온 말이었습니다. 행보관님께서 35년 근속을 채우시고 전역하신 것도 있고 저도 전남 장성에서 경기 포천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언제 한번 만나자 약속을 잡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부사수 후임이 의정부에 살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같이 원주에 가서 행보관님이랑 밥 한 끼 하자라고 갑작스럽게 약속이 잡혔어요. 저희는 25년 12월 27일 저녁에 행보관님이 계신 원주로 출발했습니다. 행보관님께서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밤에 야식을 먹으며 행보관님 댁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저는 예전 그 일이 떠올라 행보관님께 말하며 그때 근무도 빼주신 것도 감사하고 재입대하고 나서 경기 이천에서 다시 만났을 때 적응하기 쉽게 많이 도와주신 것이 정말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하며 행보관님의 저녁 축하 선물을 전해드렸습니다. 행보관님께서는 기분이 좋으신지 활짝 웃으며 저녁 축하해줘서 고맙다고 하며 잘 지내고 있었냐고 저와 후임의 안부를 물어보셨습니다. 전 장성에 있는 학교 부대에서 교관하다가 교관 임기가 끝나서 경기 포천으로 올라왔다고 간략하게 말하며 제 안부를 전해드렸지만 제 후임은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제 후임이 그 초소 얘기를 하면서 그 이후 5년 정도는 너무 힘들게 지냈다며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괜찮아졌다고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와 행보관님은 왜 그런지 궁금해서 말해줄 수 있으면 말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후임은 그때 그 일을 회상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초소에 근무 투입하고 잠시 후에 말도 못할 공포감에 휩싸였을 때입니다. 그때 당시에 후임은 초소에 달려있는 철문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그 철문에는 조그마한 감시창이 뚫려 있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느낌의 문입니다. 저런 느낌의 철문이며 저기 뚫린 조그마한 감시창을 바라보며 후임도 공포에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감시창 너머에서 한 사람이 후임을 빤히 쳐다보며 뭐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들을 순 없지만 입모양으로는 너는 아닌데 어딨지? 너는 아닌데 어딨지? 이런 느낌의 입모양이라 하며 제가 무전을 하고 나가자고 할 때까지 약 5분 동안 그 귀신과 눈을 마주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이후의 일은 전에 쓴 글과 내용은 같으며 후임은 그때 이후 제가 행보관님께 건의드려 야간 근무에서 열애가 되었을 때 정말 다행이라고 안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후임의 지옥은 이때부터였습니다. 이미 그렇게 귀신과 눈을 마주치며 바라본 영향인지 계속해서 그 귀신이 주간 초소 근무에서도 초소 뒤편에 있는 풀숲이나 나무 밑 등 여러 군데에서 나왔나 봐요. 그렇게 그 귀신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후임은 버티고 버티다 만기 전역을 하게 되었으며 전역을 한 후에도 그 귀신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인지 귀신인지 구분을 하지 못했었는데 그 구분을 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약 5년 정도라고 해요. 그렇게 후임은 귀신을 보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영안을 갖게 되신 거죠. 요즘도 가끔 그 후임을 만나며 몇 번 너 무업을 해보는 게 어떻냐, 보이면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후임의 말은 무업을 하려면 결국 신을 모셔야 하는데 난 모시는 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영안이 T인 거라 못한다 라는 답변을 하며 씁쓸하게 웃어넘겼습니다. 이 후임과 앞으로 자주 만나며 놀 것 같은데 후임에게 허락받고 귀신썰이나 그런 거 종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전에 웅이님께서 초소한 그림자, 낯선 그림자 요거 사연을 제보해 주셨었죠. 이때의 제 모습이 굉장히 낯서네요. 이때로 돌아가야 될 텐데. 아무튼 저도 이 생각은 못 해봤어요. 저도 웅이님처럼 그런 게 보이면 무업을 하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신을 모셔야 하는 거군요. 그쵸? 영안이 튀어 있지만 신이 없어서, 그러니까 나한테 온 신이 없어서 무업을 가질 수 없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는 너무 큰 신이라서 그 신을 받게 될 경우에 오히려 내 삶이 힘들어지고 피폐해질 수 있는, 그래서 또 신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굉장히 여러 경우가 있네요. 후일담 남겨주신 웅이님 감사드리고요. 그 전에 얘기를 모르면 이게 무슨 얘기야? 하실 수 있는데 한번 그 전에 웅이님의 사연 한번 듣고 와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짠씨입니다. 이렇게 제보하기는 처음입니다. 설명이 서툴러도 이해해 주세요. 지금은 퇴사한 직장 이야기입니다. 모 기업의 출입 게이트 보안 경비 업무였습니다. 우선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있던 근무지 범위가 작았기 때문에 야간에는 선임과 한 번씩 교대로 쉽니다. 그동안은 1인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사건 1. 야간 1인 근무 중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 뒤쪽에서 들리는 드르륵 탁. 깜짝 놀라 일어나서 소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분명 내 뒤에서 난 소리고 흔하게 쓰이는 사무실 책상 서랍의 맨 윗칸을 여닫는 소리였습니다. 하루는 그렇게 찝찝하게 넘긴 적이 있었습니다. 사건 2. 야간 근무. 선임과 저 2명이서 같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PC로 작업을 하던 중 선임이 짠씨야 부르셨습니다. 저는 네? 부르셨어요? 하니 선임은 무슨 소리야?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또 한 번 갸우뚱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저를 진땀 빼게 만든 일이 생겼습니다. 기업의 직원들은 사내에서 사회로 나올 때 아이디 카드를 찍어야 하며 아이디 카드를 찍으면 띠리링 소리와 함께 붉은 점등이 뜨면 보안 검색대에서 가방과 몸을 수색하는 순서였습니다. 사건 3. 그날도 어김없이 선임은 쉬는 시간 1인 근무 중이었습니다. 아이디 카드 찍는 기계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앉아 있었고 PC로 파워포인트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 직원 한 명이 사내에서 사회 방향, 그러니까 회사에서 나가려는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바로 인지했고 남자 직원은 아이디 카드를 찍었습니다. 띠리링 소리와 함께 붉은 점등이 있었고 분명 보안 검색대 쪽으로 걸어오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제 할 일을 하기 위해 뒤돌아서서 보안 검색대 쪽으로 같이 걸어갔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앉아있던 자리에서 뒤돌아 딱 3걸음이면 됩니다. 몇 걸음 안가 다시 뒤돌아 직원을 확인하려는 순간 아무도 없었습니다. 헉? 설마 검색 안 받고 도망간 건가? 급하게 근무지 건물 밖까지 나가 찾았습니다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귀신이라서요? 아니요. 제가 직원 한 명을 놓쳤다는 그 현실 불안감이었습니다. 바로 관제실에 연락했습니다. 비근무지 짠치 사원입니다. 4시쯤 지나간 남성 한 명이 있습니다. 회색 노트북 백팩 가방에 하얀색 셔츠, 살짝 얼룩진 청바지, 흰색 운동화를 신은 사람입니다. 검색을 받으셔야 하는데 사라졌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래. 다시 전화 줄게. 기다려. 잠시 후. 짠시야. 아무도 안 지나갔는데? 너 혼자뿐이고 아이디 카드 찍은 기록도 없어. 똑바로 근무 서라. 저는 분명 졸고 있지도 않았고 성별도 인상착의도 너무 자세히 기억이 나는데 그날은 어서 아침 해가 뜨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경비업체 근무 중 있던 사연은 이것뿐입니다.
들을 만한 게 있을지 모르겠네요. 있네요. 방울소리를 내는 고양이를 마주치는 현상도 있었고, 최근에는 휴대폰도 마음대로 움직이던 현상, 그리고 기괴한 꿈들. 많이 있지만 짧은 내용들이라 조금씩 공유해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짠씨님한테 궁금한 게 생겼어요. 혹시 그분의 인상착이랑 이런 거 다 기억난다고 하셨잖아요. 얼굴은 기억나시나요? 얼굴? 생김새? 희한하게 귀신을 보면 딴 거는 뭐 기억이 나도 얼굴이 그렇게 생각이 안 난대요. 어떻게 생겼었지? 그리고 좀 심한 경우에는 인상착의가 어땠더라? 이것까지 기억을 못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봤는데, 정확하게 봤는데 딱 돌아서면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짤막짤막하게지만 소소한 에피소드들 너무 좋습니다. 방울 소리를 내는 고양이? 너무 신기하네요. 그게 뭐죠? 너무 신기한데요. 네, 그 이야기 해주세요. 그리고 핸드폰 관련된 그 이야기, 그리고 기괴한 꿈 이야기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 후에 요러요러한 이야기를 갖고 오겠다 하신 분들이 많아요. 감사하게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너무 늦지 않게 이렇게 타자를 두들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김나율이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이 사연 말고 다른 사연을 녹화를 했었어요. 촬영을 했었어요. 이렇게 이제 애기 재워놓고 했는데 평소랑 똑같은 세팅 값에 똑같은 모든 걸 다 하고 무서운 이야기 또 찾기도 하고 이러면 실시간으로 막 찾아서 이거 읽어드릴까요? 이러면서 막 촬영을 했어요. 근데 이제 편집을 하려고 영상 파일을 딱 열었는데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아예 무음. 그래서 내가 뭘 지금 잘못했나? 그래서 다시 해보고 또 다른 프로그램 통해서 열어보고 다 했는데 그냥 마이크가 먹통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걸 모르고 신나게 촬영을 다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좀 힘이 빠져가지고 또 다음 거 촬영을 하는데 약간의 또 텀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날이 더워지면 오프라인 행사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짧게 댓글 남겨주세요. 저를 비롯한 성우님들을 초대를 해서 한 분씩 무서운 이야기를 읽어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번 사연은 내가 직접 읽어드릴게요 하시는 분이 계시면 또 직접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또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